3억 원이 4천만 원 됐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인근에 전철역, 버스 정류장, 아파트, 대단지까지 있어 입지가 좋은 상가인데요. 물론 지하 2층 상가이긴 하지만 감정가 대비 거의 10%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 매우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15층 건물의 지하 2층이 해당 물건인데요. 주의할 점이 없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나 저렴해졌는지 직접 현장 보면서 향후 투자 가치 여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물건이 이제 그 경매가 나왔는데요. 지하 2층이고요. 그래서 주출입구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15층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랑 이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이 110세대, 그리고 3층인가 4층까지는 상가, 그 다음부터는 7층까지는 뭐 사무소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건물은 좀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층별 안내도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개 지하 1층하고 2층만 없이 공실 없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91년. 그래서 거의 뭐 지은 지 30년, 33년, 34년 뭐 이렇게 돼가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하 2층이기 때문에 지하 2층인데 여기가 이제 사우나로 쓰던,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으로 쓰던 데요. 그리고 지하 1층은 이렇게 보셨다시피 슈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하 1층하고 2층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측면이랑 바닥을 보면은 오래된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지하 1층은 그래도 보시면 보통 이제 경매 물건 나오면 이렇게 그 지하층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서 불이 꺼져 있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인데 여기도 중간중간 복도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승강기도 잘 있고. 그래서 지하 1층 상황도 이렇게 돼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하 1층을 왜 보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하 1층하고 지층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보려고 지하 1층도 한번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 1층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문을 닫고 상가들이 좀 영업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인데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싶어 갖고 이렇게 싹 보니까 지금 외부로 이렇게 완전한 이제 창이 없는 그런 완전 지하는 아니고 이렇게 지하 1층도 이렇게 햇빛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지하 2층이죠.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 기계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차를 대고 뭐 그런 식의 구조로 좀 빠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상가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관리가, 지하가 이제 전기는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층에 뭐 쓰레기나 뭐 이렇게 방치된 거나 그런 것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하 2층인데요. 지하 2층도 내려가면은 이렇게 센서등, 그러니까 공용 쪽은 전기를 좀 쓰게끔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서 등이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지하 2층이 보시면 이제 사우나라고 되어 있고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이 여기가 전체가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지하 2층이 두 개호로 되어 있거든요. 승강기도 잘 서게끔 되어 있고요. 전기도 잘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 이렇게 왼쪽에 복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이렇게 대중 사우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복도를 지나면 이제 남탕이랑 여탕이 있고요. 승강기도 이렇게 천장하고 측면 바닥도 관리가 좀 된 상태로 보여지고, 이쪽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를 좀 보지 못했고 그냥 창고식으로 이렇게 좀 닫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볼 텐데 그 남탕 같은 경우는 내부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총 지하층 같은 경우는 총 두 개호로 180평 정도가 돼요. 여기가 이제 카운터 닫혀 있고, 경매 안내문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고문이나 이런 게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를 안 하고 공실이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게 비어 있는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비워 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보시면 그 라지에이터로 동파 대비해서 관리소에서 이렇게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도 센서 등이 공용 쪽은 전기가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공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공매. 그죠? 그래서 온비드 전자 입찰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탕은 이제 잠겨 있었고, 지금 이제 남탕 들어가는 주출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타일이 탈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 좀 되어 있었고, 여탕은 뭐 잠겨 있어서 여탕은 뭐 볼 수는 없었고요. 대피도도 지하 2층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2개 호인데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여탕이 여탕이 열려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공영복도랑 천장, 그리고 이렇게 계량기도 좀 달려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관리비가 체납됐다 보니까 아예 전기를 끊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직기류들이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도를 따라서, 좀 좁은 복도를 따라서 보면 양쪽으로 생활 폐기물, 그렇죠? 그래서 흔하게 옛날 우리 사우나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물함하고 의자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저쪽 정면에 보이는 게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이쪽 안쪽에 이제 사우나, 저렇게 보시면 저기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가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중 우리 목욕탕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사우나 같고요, 그죠? 이렇게 사우나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어떤 목욕탕으로 이렇게 온탕이랑 뭐 냉탕, 그 다음에 샤워 부스랑 이렇게 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생활 쓰레기나 집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고, 여기도 이제 탕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둡죠. 많이 어둡고, 사실상 이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카메라 플래시로 의존해서 이렇게 좀 내부를 들러봤는데 평수가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리려고 한다면, 지금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대중 사우나,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쓰려면은 뭐 목욕탕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목욕탕보다는 이거를 이제 용도 변경이라 아예 털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워낙 평수가 크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좀 아예 새롭게 털어버리고 구조나 이런 걸 꾸며서 새로운 상가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 건물의 추출 입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추출 입구 돼 있고, 실외기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7층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7층부터 일반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총 세대수는 110세대, 한 10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이 이제 특이하게 지금 보면은 뭐 요양원으로 이렇게 광고를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양원이 이제 어떤 이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측면인데요. 측면에 중요한 건 이제 주차장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보시면 기계식 주차 리프트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리프트 형태의 주차 시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여기가 이제 대로변인데 본권에서 이렇게 보면 주유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차선 도로다 보니까 양옆으로 상가 건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면은 뭐 임대 간판도 붙어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세무 회계 사무실, 그다음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저렇게 버스 정류장, 아까도 봤는데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요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1년식이다 보니까 연식이 좀 어떤 느껴지는 생활의 흔적들이 좀 곳곳에 좀 보이고요. 그죠? 저렇게 강판이 좀 달려 있는 게 4층까지는 일반 상가 사무실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층은 요양원으로 쓴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반대편에서 본권을 바라봤을 때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측면 양쪽으로도 이렇게 상가 건물이 크게 있고요. 저 뒤로 보면은 주상복합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신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아파트 상가 주상복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내 한복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근에 뭐 보면은 이따 볼 텐데요.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본건이 이제 이 오피스텔 건물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로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로변 이쪽 앞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축은행 건물, 그 다음에 그 주유소랑 어떤 빌딩 이런 게 좀 많이 이런 6차선 도로에 많이 있고 상업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 게 전부 다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건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에 본건이 있다. 이쪽 있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 그래서 대전 1호선 중앙로역 8번, 7번, 8번 출구네요. 8번 출구에서 대략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근 역이랑도 멀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보면 이렇게 고등학교랑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 보면은 세무서도 있고요. 이쪽에는 아파트 대단지.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주변 봤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랑 좀 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쪽이 또 아파트 단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건이랑 좀 가까운 위치에. 그래서 뭐 그냥 대전 쪽에 그 시내 쪽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의 지하 2층의 상가다. 대전역도 기차역이 대전역도 여기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1호선도 대전역도 여기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철역이랑도 가깝고 인근에 뭐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상가로 월세나 이런 거 놓기에는 뭐 나쁘진 않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본 건물 그 층별 안내도 봤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하 1층, 그다음 지하 2층 있었는데 나머지 지상은 전부 다 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챙겨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격이 얼마냐. 네이버 매물 지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필터를 좀 적용했어요. 지하만 보겠다 해서. 그래서 지하층에 나와 있는 매물이 본건이 이제 요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 2 이렇게 나와 있는 매물 개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숫자 1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6층에 그 6층에 지하 1층, 그러니까 6층짜리인데 지하 1층인데 이게 이제 매물이 나온 건데 3천에 150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평수를 따지면 대략 한 9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건은 180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180평인데 평수가 본건보다도 작은데 150. 그러니까 단순 계산한다고 하면은 얘가 90평이잖아요. 90평. 그리고 본건은 186평이에요. 정확히 하면은. 근데 거의 두 배잖아요. 이게 이제 3천에 150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얘는 그러면 6천에 300은 받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감정가 대비 거의 4천만 원이에요. 지금 3억이 이렇게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순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은 괜찮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챙겨 볼 거는 여기는 지하 1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본건은 지하 2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하고 과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 싶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지하에 있긴 한데 승강기도 있죠. 물론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지하 1층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숫자 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숫자 2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3천에 70이 9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인데 241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38에 24. 대략 80평인데 3천에 70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90평이었는데 지금 3천에 150이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그 건물 상태나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숫자 1 있죠. 숫자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2000에 70이에요. 근데 평수가 148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50평은 안 돼요. 한 45평 정도 될까요? 45평인데 또 2000에 70이란 말이죠. 그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또 얘는 또 얼마인가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3층 건물인데 평수가 이제 50평 정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 1 이쪽인데 2000에 75. 얘는 165제곱미터니까 대략 평수로 따지면은 한 50평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2000에 75.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그래도 본건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있고 180평으로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대로변에 있죠. 물론 이제 아마도 이 역에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메인 상권이고 좀 더 유동 인구가 많아서 좀 더 월세가 좀 세겠죠. 근데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1, 2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이게 6차선 도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좀 비교해도 크게 본건 위치가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못 받아도 180평이니까 그래도 월세는 200 이상은 받지 않나. 그죠? 보증금을 뭐 2천이든 뭐 3천이든 보증금 큰 중요하지 않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수익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 정도 평수는 얼마에 거래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적인 걸 보면 역세권에다가, 역세권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500m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뭐 대로변 이렇게 그래도 가까이 있거든요. 위치도 뭐 나쁘진 않고. 그런데 평수도 180평에다가 감정가가 3억인데 지금 4천이니까, 근데 여기를 최소 한 200 정도 월세 받는다고 하면 이 3억이 아니라 더 월세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200을 받는다고 하면 3억이 아니라 4억, 5억까지도 월세 수익률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걸 보면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격적인 거 좀 살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취합해서 이따가 총평할 때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유원이라고 오피스텔 돼 있고요. 그래서 단지 정보를 보면은 101세대예요. 이건 오피스텔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층 건물인데 4층에 좀 이따 볼 텐데 4층에서 7층까지 일반 사무실, 1층에서 3층까지는 1층에서 3층까지 일반 그 사무실, 4에서 7층은 근린생활시설인가 그럴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아무튼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가 33년 차네요. 그죠? 33년 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면적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 근데 이제 단지 오피스텔 이렇게 세대수가 좀 보는 거는 뭐냐면 지하 2층에, 그죠? 지층 2층에 어떤 업종을 놓을 거냐, 이 세대수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그 오락 시설이나 뭐 볼링, 그러니까 180평 정도면은 뭐 볼링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볼링장은 좀 그런가요? 좀 작은가요? 평수가?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하는 뭐 스크린 야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내 풋살 축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층고가 좀 낮아서,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코트나 이런 걸 치고 테니스나 뭐 탁구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또 대표적으로 서점이 있겠죠. 근데 서점은 요새 좀 그 추세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실내 낚시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수영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뭐 스터디 카페나 뭐 학교 근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사무실을 여러 개 나눠서 소호 사무실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또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운영할 거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헬스장이 있겠네요. 그리고 뭐 PC방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하 2층 호별 배치도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내려와서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 대수인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계단이 있고 여기도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승강기예요. 그래서 승강기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빨간색이 전부 다 이제 본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를 낙찰 받는다고 하면 지하를 온전히 온놈으로 충분하게 다 쓰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볼 텐데요. 이게 건축물 대장상 보시면 지금 지하 4층까지 있죠. 그래서 기계실 4층, 주차장, 지하 2층은 이제 목욕탕, 이게 이제 본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층은 이제 1, 2층은 이제 노인 복지 시설, 아까 요양병원 있었죠. 그리고 3층, 4층, 5층까지도 보시면 사무실로 용도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그러니까 두 번째 장인데요. 그래서 6층 지금 보시면 7층까지도 사무실로 되어 있고, 지금 8층부터가 오피스텔하고 일종 미용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지금 오피스텔 100세대 101세대였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 뭐 사무실, 그
요양병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유동 인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종을 고려할 때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좀 세를 놓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상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두 개의 물건이 나왔어요. 1호 지하층 2호, 여기는 2호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다. 그래서 지금 용도가 대중 목욕탕,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호가 이제 좀 평수가 큰, 1호가 이렇게 지하층 1호가 이렇게 평수는 83제곱미터죠. 좀 작아요. 지하층 2호가 좀 평수가 커서 다 합하면은 180평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다 합하면은 땅은 이제 어차피 그 건물에 대해서 지분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땅은 뭐 의미가 없고 건물이 180평으로 굉장히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가 대비 이렇게 4천만 원까지도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경매가 아니에요. 일반 공매입니다. 온비드. 여기 보시죠. 그죠? 온비드 물건이니까 그 전자 입찰로 일반 우리 경매장 가서 법원 가서 이렇게 입찰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공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관리소에서도 어떤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다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체납 관리비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평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달 그 관리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최소 한 150에서 한 200? 비싸면은 이 정도 될 거예요. 일반 관리비가. 그러면 이게 1년이면은 거의 한 1500, 한 2000, 1800 정도 돼요. 근데 3년 됐다 하면은 거의 6, 7천이 되는 거예요. 체납 관리비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불합리한 거죠. 왜냐면 낙찰자는 그냥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리비를 물어야 돼요. 체납관리. 웃기죠?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웃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공용 쪽, 그러니까 전용 말고 공용 쪽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뭐 물 한 방울, 형광등 하나 써본 적도 없는데 무조건 네가 싸게 샀으니까 네가 인수해.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매 공매 판의 현실이에요. 이게 되게 좀 불합리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관리비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목욕탕이죠. 목욕탕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실 목욕탕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이제 경매 물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욕탕 물건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막 되게 많이 싸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한번 털어버리고 새로운 상가로 좀 쓸 수 있는지, 그러려면은 건축사 사무소 가서 용도 변경이 되는지, 그렇죠?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는데 지금 그 관련 구청이 있죠. 담당하는 구청에다가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서 일반 어떤 그 사무실이나 어떤 체육관 그런 용도로 아예 목욕탕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목욕탕이니까 아무래도 지층에 그 탕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 사우나 시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지 같은 경우도 한번 물어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체결이 됐다고 하면은 3번은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는 그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뭐 50평, 그 다음에 한 90평대가 50평대가 한 70이었고 90평대가 한 150 하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70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져 본다고 하면은 거의 이 50평이 70인 거에 비하면은 거의 3배죠. 평수가 크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200은 최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세를 놓을 때 임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일단 체납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해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180평을 인테리어를 다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시세가 만약 200이라고 쳐봐요. 이 시세는 다른 겁니다. 제가 공부상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서 이 시세를 정확히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 지도도 걔네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대략 한 3천에 200이다 이 정도가
그런다고 하면은 그 입장을 바꿔서 세입자가 들어와갖고 만약에 나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체육관이나 뭐 어떤 기타 어떤 놀이시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18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 할 기간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한 1개월 정도를 렌트 프리를 줘버립니다. 시원하게. 그냥 어차피 오래 하시는 거 그냥 쓰시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렌트 프리를 해줘. 월세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천에 200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하게 깎아줘요. 한 150 정도? 3천에. 이렇게 깎아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잘 돼야지 이제 시세대로 월세가 이제 쭉쭉 계속 5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세입자도 받아보면은 5년 10년 하는 세입자가 최고예요. 뭐 1, 2년 하다가 나가는 것보다는 5년 10년 계속 쭉 꾸준히 하시는 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우리 그 낙찰 받으면은 우리 상가 주인이나 이런 건물주들이 그렇게 여건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할인을 해줘요. 만약에 3천에 150이라고 해도 지금 이 4천에 샀으니까 남는 장사예요, 훨씬. 그래서 150을 해서 2년마다 그 조금씩 올려요, 시세대로. 그러니까 2년마다 15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10만 원씩 올려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5% 인상에 충분히 그 한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160, 또 2년 지나면 170, 또 2년 지나면 18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0까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평수가 큰 거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임대료도 좀 시원하게 깎아주고 렌털 프리도 뭐 한 달 주고 한 달 갖다 좀 모자란다 그러면 2달도 줘도 돼요. 그렇게 줘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동안에는 공사하잖아요. 전기세, 그죠? 그다음 물세 이런 거는 이제 세입자가 부담하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정리를 하면은 관리비, 두 번째 용도 변경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4천만 원이죠, 가격대가.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현장 가보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그 온비드 사이트 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